먼저 미리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, 시청자님. 네네. 네,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? 네, 동아기업요. 네,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? 47,650원, 20%. 네, 20% 비중 있으신 동화기업, 지금 수익 구간이시고요. 수익이 마음에 차실지는 모르겠습니다. 최근에 조정을 받았죠? 예, 예. 예, 그래도 바닥 찍고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. 바닥에서 10% 이상 올라오면서 오늘 종가는 2% 전일 대비 상승한 49,950원에 마감됐습니다. 3거래일째 상승이고요. 어떤 부분 궁금하실지 여쭤볼게요. 궁금한 거는, 지금, 앞으로의 목표가요. 예, 조정 받을 때 힘드셨죠, 시청자님? 네, 예, 앞으로 목표가 저희가 잘 잡아 드릴게요. 예, 예. 네, 김민준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. 네, 안녕하십니까, 시청자님. 예, 예, 안녕하세요. 네, 동아기업을 이제 사신 이유는 명확하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강화마루 쪽으로 이제 1위 기업인데, 강화마루를 보고 사신 것 같지는 않고, 동아기업의 자회사는 동아일렉트릭 라이트를 보고 사신 것 같아요. 결국 2차 전지 모멘텀을 좀 보고 사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.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47,650원이니까 뭐 기술적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신 것 같아요. 우선 그 동아기업 주가가 떨어진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. 실적 부분이 너무 좀 참담했고요. 아무래도 건설업종에 영향을 받습니다. 동아기업 자체가 목재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도 좋지 않고요. 작년부터 건설업황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본업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적도 역시나 1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2분기 때 지금 가이던스가 흑자로 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저는 2분기 때도 좀 적자로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. 결국은 2차 전지 쪽으로 봤을 때 그 자회사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테네시 공장 착수는 이루어졌거든요. 특히 이제 잘 아시는 삼성 SDI에 납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해질 부분이고요. 여기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주가는 바닥권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한 것 같습니다. 1분기에 이제 적자를 찍었는데 워낙 이 강화마루 쪽이나 목재 쪽은 튼튼해요. 그래서 건설업황이나 경기 침체 국면이 좀 벗어나면 이 부분은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자회사에 대한 걸로 좀 이제 돌아갔을 때 최근에 주가 조정 폭은 이 주가가 6만 원대부터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결국은 2차 전지 이제 과열권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내렸던 것 같거든요. 지금 이제 62동평균선에서 반등을 시작한 소재 종목도 있고 121선에서 이제 반등을 시작한 종목들도 있습니다. 각각 좀 틀릴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지금 소재된 종목들 일정 부분 리바운드가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추세가 좀 이어질 것이냐 여기로 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두 가지. 저는 전고점 돌파는 2차 전지 전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. 전체적인 수급이 좀 개선될 여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FMC 이후에는 좀 방향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돌아와서 그럼 동아기업도 마찬가지로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.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회사는 어떻느냐 여기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회사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캐파 증설도 시작을 했고요. 뭐 이제 공장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완료되는 데는 기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. 매출액이 아직 전무한 상태에서 추정 실적을 가지고 프리미엄을 주는 쪽인데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기업들이 보통 20배에서 30배 정도 프리미엄을 받는데 동아기업은 그 자회사 동아일렉트릭 라이트를 보게 되면 10배가 채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프리미엄은 더 줘야 되지 않겠나.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일단 잘 잡으셨어요.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매매로 내가 좀 치고 빠질 건지 투자로 좀 길게 가져갈 건지는 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보유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은 분명히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본격적인 상승, 자회사 매출 가지고 동아기업이 예전에 좋았던 9만 원, 10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겠느냐? 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. 본업이 아직 회복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 부분에 관해서만 프리미엄을 좀 더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뭐 손절로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가지고만 계시면 레인지 보험이 58,000원에서 6만 원까지는 단기 반등세가 나오지 않겠냐.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이제
가격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25%에서 20%, 22%이 정도 되거든요. 이 정도에서 저는 한 템포 수익 청산을 좀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놀림목이 나왔을 때 재접근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. 아니면 이제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내가 좀 가져가 보고 싶다. 그러면 목표가가 더 길게 나올 수 있죠. 분명히 건설업종이라도 강화마루나 목재 쪽이 회복이 될 것이니까 그러면 내년까지 투자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매매 관점에서 최종 매도 목표가 6만 원 제시토록 하고요. 손절가는 바닥을 찍었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자님. 예, 예. 매수가가 괜찮으셔서 그래도 수익이 나올 걸로 전략이 나왔습니다. 예, 예. 예. 58,000원에서 6만 원 기억해 주시고요. 고맙습니다. 예, 예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시청자분 동아기업 보유 중이신데요. MDF 그리고 전해질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. 2차 전지주 과열 해소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김민준 전문가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여기에 이 회사는 또 공장까지 착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반기 초입에는 방향타가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프리미엄이 낮은 상태에서 조금 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다면 58,000원에서 6만 원까지 목표가 가능하다는 전략 제시됐습니다.